네, 12.3 내란에서 김건희 씨와 각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준 분이 있죠. 사실상 윤석열, 김건희의 법률 집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.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하는데요. 이 증인 신문에 출석하실 분입니다.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저희가 내란 복판에 모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그 법정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. 예, 월요일 10시입니다. 월요일 10시. 예.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? 저는 뭐 그냥 그날 있었던 일 그냥 쭉 그대로. 말씀드리면 되니까 예. 뭐 특별하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쭉 한번 뭐 돌이켜 보는 거 말고는 특별한 준비는 할 생각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. 예. 당일의 그 상황을. 네네. 예, 저희가 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지난번에 한번 듣긴 했습니다만 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정에서 벌어질 풍광을 미리 한번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는데요. 12월 3일 저녁에 연락을 받으신 거죠?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저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고 네. 한 10시 40분 좀 넘어가지고 애가 깨워가지고 네. 이제 그때서야 이제 개엄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. 그렇죠. 예, 개헌 소식을 알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호출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실국장 단톡방이 네.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실국장들 전부 다 장관 회의실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예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무부로 가서 개엄 이후에 예, 도착 시간이 몇 시가 되는 제가 겁니까? 도착한 시간은 한 11시 45분에서 50분 11시 45분에서 50분. 제가 좀 늦게 도착했고 네. 제가 차관이랑 같이 도착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예. 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. 그러면 그 자리에 모두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까? 그 자리가 평소에 그 장관 회의실에 실국장하고 그 운영지원과장, 주무과장 몇 사람이 앉게 돼 있어가지고 네. 총 한 12자리 정도였는데 그날은 서 있었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서 있기까지 했으니까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다 오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검찰국장만 출장 중이어가지고 검찰과장이 대신 참석했고 모든 실국장들이 다 있었고 저랑 그 차관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. 네.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. 네. 라는 거는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모이신 거죠. 거기 계신 분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뭐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그 대통령의 포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이 없었다는 거는 어렴풋이나마 다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. 아니 그날 회의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도 아닌데 이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런 분 와서 듣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뭐 저도 나름대로 증거 동의를 해놓고 채택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뭐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을 해야지 제 의견이나 이런 걸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마지막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많은 분량 저 박성재 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. 어떤 걸 쓰셨습니까? 그 부분이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그런데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.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 팩트를 중심으로. 제가 어쨌든 모셨던 분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의 개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그 이후에 간부들도 여러 명 조사받고 뭐 난리도 아니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께서 그때 당시에 그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딱 단호하게 행동을 하시고 와가지고도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본인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폭탄을 끌고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폭탄을 법무부 안으로 들고 와서 법무부 안으로 들고 온 거랑 던져버려. 좀 어떤 면에서는 저로서는 좀 서운함도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을 좀 상당히
상대하게 써놨던 것 같은데 네. 몇 장 그거- 정도 쓰셨어요? 저 많이 썼습니다. 많이 쓰셨어요? 썼습니다. 네.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. 이건 뭐 나중에 그 조서는 뭐 변호인 측이랑 뭐 그 피고인 본인이 보는 거니까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. 예. 예.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? 그 뭐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걸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서 네. 좀 그 판사들이 보는 각도 이분이 인식을 뭐 이게 위법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네. 건데요. 법무부 장관이고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이 비상계엄이 법률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판단을 할 인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건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징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. 정리가 될 겁니다. 사실은 뭐 지난번 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. 이 사태에 있어서 뭐 이 신병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그게 옳으냐 아니냐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는 예. 애써 선회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요. 예. 사실 그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그 한독수 공판에서 예, 예.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 영장 기각 논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. 네. 위법성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사실은 용산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본인이 질문해가지고 그런 의문점을 해소했어야 되지 않았을까?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렇습니다. 당연히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저는 뭐 법대 출신이 아니지만 예. 제가 뭐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비상계엄은 정말 과거에 너무 남용되어 온 역사가 그렇습니다. 있지만 그 아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비상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. 없죠. 그 평온의 한 밤을 느닷없이 비상계엄 뭐 하여간 도대체 왜 이 내란숙의 윤석열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아직도 사실 저는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뭐 무슨 예산안 때문에 그렇다. 뭐 야당이 계속 뭐 무슨 그 자꾸 뭐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그렇다. 이게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한다? 그렇습니다.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납득할 수 없는 예. 상황이고요. 아마 그 뭐 이런 뭐 농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면 그 윤석열 네. 그 내란숙의? 예 내란숙의 그 양반이 얘기했던 그 계엄의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할 예. 때마다 뭐 예. 뭐 경고성 계엄 삑 거짓말 뭐 이게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면 예, 다 제가 거짓말로 보기에는 나올 본인 거다. 스스로도 아마 그걸 갖다가 예. 본인이 뭐 그 진짜 진심으로 생각할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. 예, 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다 떠나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내란의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대통령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대단히 위법한 거고 이런 걸 자기 선에서 막았어야 됐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 내지 동조 또는 적극 가담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?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예. 충분해 보입니다. 우선 예. 뭐 용산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기조실장에게 뭐 이 실국장들 다 집합시키라고 네. 이런 지시를 한 것도 뭐 예, 이 뭐 그렇죠.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예. 그리고 뭐 저는 뭐 변호인들 말처럼 들어가가지고 개헌 관련 회의냐고 묻고 전 이거 싫다고 네, 나오고 나중에 사직서 쓰고 나가지고 좀 제가 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거 싶어서 다시 들어가고 한마디 하고 나온 거 뭐 그게 전부라고 하지만 네. 제가 그렇게 사직서를 쓰고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박성재 장관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 상황에서도. 예. 그리고 제가 뭔가 바깥에 나가서 한참 동안 회의를 하고 들어갔을 때도 업무 관련 지시를 질의나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업무 관련 지시나 이런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업무는 계엄과 관련된 거겠죠?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증인으로도 채택된 게 교정본부장, 출입국본부장인데 네. 제가 2번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2번 들어갔을 때 예. 이 선호 순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서도 그렇고 예.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선호 예. 순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. 예. 근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하고 예.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출입국본부장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가
교정본부장이고 두 번째가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.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박성재 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 교정본부장을 통해서 3,000명 정도 그 수용 예, 수용 여력. 수용 여력을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출입국 본부장을 통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체포 명단, 예, 체포 명단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뭐 출입국 팀을 대기시키라고 했다는 거죠. 대기시키고 예. 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팩트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들은 뭐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전혀 없었던 일로 칠 수가 없는 예, 건데.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뭐 저도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상황을 볼 때마다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그 본인이 뭐 이렇게 계엄의 위법성을 나중에 알았다는 둥 본인은 동조한 게 아니라는 둥 이런 네. 식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결국 예.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, 네. 정황, 행동 예. 그리고 언행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박성지 장관이 그 계엄 이후에 보여준 말이라던가 행동을 놓고 보면 계엄 선포를 반대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언어, 행동 이런 네. 거는 단 한 명도 목격한 후배들이나 네. 단 그 과장들 하급자들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네. 이후에 벌어진 모든 업무 지시라든가 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계엄에 대해서 명징한 반대야.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.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시니까 따르지 마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.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일도 없었다.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그 예. 이후에 후배들한테 그렇습니다. 후배 중에 하나 과장 중에 하나가 뭐 친위 쿠데타는 내란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장을 그 회의 장소에서 내쫓았다든가 뭐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다시 탄핵 심판 끝나고 나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배상업 본부장과 뭐 이렇게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한번 크게 트러블이 있고 배상업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다던가 그 이후에 그 뭐 수사팀이라든가 인사 후속 조치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무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라던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 그다음에 또 이 김건희 무마시켰던 수사팀에 대해서 아주 좀 비정상적으로 퇴임하는 당일날 사직서를 수리하고 나간 점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과 부합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점을 좀 얘기를 좀 본인이 스스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나중에 분명히 그 점을 지적을 할 겁니다. 네. 단 하나도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언론 뉴스를 뭐 안 챙겨봐서 그렇다 전 아닌 것 같거든요. 예. 근데 하나하나 제가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말들이 이 계엄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를 꼼꼼히 보신 겁니다. 왜냐하면 없어요. 실제로 없습니다. 없고 오히려 계엄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흔적이 훨씬 더 많다. 그런데 그렇습니다. 왜 우리 사법부는 이런 이 여러 범죄의 증주하나 혐의들을 갖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일까? 사실 그게 의문점입니다. 네, 예, 네.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.